너도 이거 봤어? 이광수가 급발진하는 백분 토론? 자, 딱 짚어줄게. 집중해봐. 누가 집값을 올렸냐?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들먹이며 정부 정책 의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거야. 집값이 오른 건 다른 요인 유동성, 수요 폭발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설전이 오갔어. 근데 그 프레임,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데 금융환경이 바뀐 탓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정부가 팔아라 외치기보다 팔기 유리한 출구를 만들어야 매물이 나온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한 백분 토론 요약해볼게. 지급하는 게 유리한 환경인가요? 그래서 그걸 82.5%. 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게 되면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인 시기가 2016년, 17년입니다. 1주택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포모로 움직인 게 2020년, 2021년입니다. 결국에는 그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이 되는 시점, 기다리던 다수가 움직이는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물론 뭐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따져보게 되면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만 8천, 4만 9천 원 정도 1년에. 올해가 한 2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임대 물량 포함입니다.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로 나왔음에도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을 합니다. 보유세도 올립니다. 자, 보유세를 올리는 목적은 부담스럽지? 보유하기 힘들지? 집을 팔아라고 하는데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82.5%의 대출 이자에 종부세 낸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인데 누가 팝니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를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전세 주는 집을 월세보다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오해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정책이 집값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데 네. 김희만 소장님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2020년, 22년과 23년도에 서울의 집값이 하락해요. 2022년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떨어졌죠. 불확실성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생각하면 2021년까지 올랐죠. 아니 그 효과라는 게 정책의 레깅 일종의 시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2년 말에 집값이 떨어진 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제 QT 거보세요. 긴축으로 가면서 떨어진 거죠. 그게 우리 정책 때문에 떨어진 거죠.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왜 그때는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합니까? 이게 좀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2022년에 참여정부 때도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폭발해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성도 늘어났죠. 근데 정책의 실패는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정책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강제로 올린 거예요. 2020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 무슨 짓을 1년 동안요. 주택 올리기 정책을 13번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때 상황을 보게 심지어요. 되면 그때 상황을 봐야죠. 강남의 집값이 빠진다고요. 둔촌주공 살리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김대중 이런 정부 정부가 때는 어디 왜 있습니까? 구제를 풀어서 집값을 살렸습니까? 누구요? 김대중 정부 때는 왜 살렸냐고요. 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한테는 옳고 누구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